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단 한 번밖에 살 수 인문고전을 읽어라입니다. 지은이는 김부건님이고 펴낸 곳은 밀리언 서재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김부건님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기술심의위원이자 BJT 부사장이며 인문 및 동기부여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전문 엔지니어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은 유한한 것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일찍이 깨닫고 안정적인 직장이 주는 권태감과 변화가 적은 일상을 박차고 나와 늘 자신이 꿈꾸던 삶과 적성 소질에 맞는 일들을 찾아 동분서주해왔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인문학 강연자라는 특이한 이력을 쌓는 과정에서 동양고전과 인문학을 통해 인생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문고전의 힘을 알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주고자 지필에 매진해 어려운 인문고전을 실생활에 접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자기계발서로 풀어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주도적인 삶의 지표를 찾아 더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을 잘 조율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저서로는 동양, 고전의 힘, 파워링커 혁명 등이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급함은 성공의 장애물이다. 주의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잘하기를 도와주어서도 안 된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하지만 즉 자연스러운 발달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성과를 빨리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옛날 송나라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밭의 싹이 남의 밭의 싹보다 더디게 자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몰래 나가서 싹을 무리하게 잡아서 늘렸다. 그것을 듣고 집안 사람들이 가서 보니 무참하게도 벼의 싹이 모두 시들어 있었다. 필요한 것은 싹을 잡아당기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싹이 잘 자라도록 김매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신이 거둘 곡식의 싹을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모심기를 촘촘히 하고 김매기와 논의 물대기를 충실히 한 후에 풍년을 기원해야 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성과 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남보다 더 잘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픈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나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는 순리에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충분한 계획과 준비 없이 일을 시작하거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과대포장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의 장단점을 잘 인지하고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시불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숟갈의 밥으로는 배부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막 한술 뜨려는데 그만 먹으라고 한다면 만족할 만한 식사가 될 리 만무한 것이지요. 또한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늦게 채워진다는 의미로 큰 인물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가심은 벼가 금방 풍성하게 자라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과욕을 부르고 남과 비교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칫 자멸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늘 기본에 충실한 삶, 최선을 다한 후 기다릴 줄 아는 진정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칭찬에 우쭐하거나 비난에 좌절하지 않는다. 대단한 일도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영예를 얻는 경우가 있으며 만전을 기해서 했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세상에서 평가하는 칭찬과 비난은 반드시 그 실체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생에는 온갖 우여곡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행이든 경사든 예견된 것이라면 대처해 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원하지 않았던 변수가 갑자기 생긴다거나 의도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많은 스트레스와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나름 자신감을 갖고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이 아닌 비난과 질타를 받는 경우에는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큰 호재가 생기거나
호사로운 일을 겪게 되면 뜻밖의 행운으로 우쭐해져서 경거망동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일에 연연해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때론 칭찬이 독이 되기도 하고 간혹 비난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칭찬이나 비난을 받았을 때 자신이 응대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장애가 되기도 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물그릇이 가득 차고도 쓰러지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까? 있다. 그것은 아무리 영리하고 재주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지킬 때는 어리석은 채해야 할 것이고 아무리 공을 천하게 남겼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할 것이며 힘과 용기에 대하여 당할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몸을 지킬 때는 두려워하는 듯 해야 할 것이며 재산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고 하더라도 검소해야 몸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몸을 바르게 하는 도리다. 중용의 도에 관한 일화입니다. 각자의 삶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마음가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각자 다른 수많은 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의 집합체로 구성된 사회조직 내에서 각자 개성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마인드와 운에 의해서도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사에 완벽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범사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래 버틸수록 얻는 것이 더 많다. 매사를 처리할 때 군자의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기의 행동이 의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소인이 생각하는 것은 먼저 손의 득실을 따지는 일이다. 응당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장 눈앞에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매사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현명한 사람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실행하고 난 이후의 상황까지 관망하며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수없이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난무함으로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상황을 미리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조와 단호함은 우유부단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군자는 이치에도 박지만 굳은 지조와 단호함이 있어서 늘 그 판단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함으로 매번 실행 없는 결심만 하고 사리사욕에 흔들리면 섣부른 판단과 결정으로 호기를 놓치기가 쉬운 법이지요. 마키아벨리는 프랑스의 루이 12세가 소문과는 달리 우유부단한 성격의 지도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냉정한 판단력과 단호한 추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강국의 입지를 구축하며 절대 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루이 12세는 눈앞에서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불거지자 강자의 덕목인 단호함을 멀리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 시간 끌기 전략을 시도하다 큰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과 잘못된 판단력, 욕심과 공포심이 어우러진 우유부단한 성격 탓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지도자가 가장 무능하다는 것이지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나라 전체가 잘못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손실과 이득을 저울질해서 쉽게 결정하거나 우유부단함으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는 향후에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깊이 파고들면 길이 보인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여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또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는 일이 없다면 배운 것도 어렴풋하고 불안정하여 확실한 윤곽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완전히 체득한 학문이 될 수가 없다. 학문함에 있어 완전히 체득해야만 기억에도 오래 남고 뇌리에도 깊이 저장되고 체화되어 일상생활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움과 익힘에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통한 성찰이 수반되어야 온전히 자기 것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어떤 일에 덤벼들었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의술에 서투른 사람이 치료에 나서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기초를 다지고 항상 탐구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히 체득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면서 근근히 맥만 짚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성찰을 포함해서 학문적 깊이와 가치를 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문에 있어서 스스로 경계하는 그를 자경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변화에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굳은 결심도 허울 좋은 변명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율곡은 스스로를 경계하고 다그치려 했습니다.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해서 늘 그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는 자경문에서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밥을 먹은 후에는 낮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잠자리에서는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일은 합당히 처리할 방법을 찾는다. 일을 살피지 않고 글만 읽는다면 쓸모없는 학문이 된다. 라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잠을 자거나 아프지 않으면 눕거나 기대지 않는다. 늘 마음을 깨어있게 한다. 공부는 늦춰서도 급하게 해서도 안 된다. 공부의 편의와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공부, 의식이 살아있는 배움, 성찰이 있는 학문을 해야 합니다. 배움은 평생 해야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글로만 익히고 깨우침이 없는 학습은 경계해야 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더 많다. 자기보다 손아래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묻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공이 공문자는 왜 문자를 넣은 것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명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이라고 한 것이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지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모른다고 해서 잘못되었거나 부끄러워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숨긴 채 소통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매는 늦고 빠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알았다고 해서 우쭐해할 필요도 없고 늦게 알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현대사회는 불통사회라고 할 만큼 서로를 불신하며 서로 간의 알력과 세력 다툼, 자존심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주역에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의미입니다. 궁은 부족하기에 정성으로 갈구하는 것이고 변은 마음의 문을 여는 유연성을 의미하며 통은 그로 인해 문제없이 잘 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는 그 생명력을 지속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궁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즉시 마음의 문을 열어 설령 나보다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직원이라도 직접 다가가서 배우고 익히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배움이자 진심 어린 소통입니다. 배움에서 지켜야 할 3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금 아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부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아는 것은 공유하고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는 정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줄 때 진정 자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생 공부의 시대입니다. 독학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실력이며 기억에도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 너는 해보지도 않고 자기를 단념하고 있다. 그래야 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부여받은 재능이 달라서 누구나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최소한 하나씩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소질과 재능에 맞는 분야에서는 충분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도전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사회에서 최고가 아니면 아예 할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단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절대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도전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출사표를 던질 필요도 있습니다. 출사표란 군대를 일으키며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으로서 중국 삼국시대 초칸의 재상 제갈량이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날 때 쓴 글입니다. 오늘날 출사표를 던진다는 것은 목표 달성 의지를 갖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자신과의 다짐을 의미합니다. 도전 없는 인생은 어쩌면 무의미한 죽은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레슬링 전미 챔피언이었던 로키 아오키는 자신의 성공 비결과 인생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큰 꿈을 가질 것,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철저히 생각할 것, 수단이 결정되면 죽을 각오로 실행할 것. 잊지 마라. 인생은 죽을 때까지 도전의 연속이다. 월트 디즈니는 어린 시절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결코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꾸는 것이 가능하면 그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생쥐 하나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전하길 두려워하는 바, 나는 스스로를 믿는다. 라고 말했던 무하마드 알리처럼 스스로를 믿고 계속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는 열의의 힘. 열의를 갖고 정진을 계속하면 근심 걱정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리게 된다. 나이를 먹고 인생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등은 조금도 걱정되지 않는다. 공자가 자신의 실제 행동을 말한 것이라고도 전해집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이를 잊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집중과 몰입입니다.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열의와 신념으로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면 그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한 것이므로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벳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과 의지를 교란시키는 근심 걱정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과 더불어 무언가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요즘은 시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시테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테크란 시간을 돈으로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율적인 시간 경영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안한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기 경영의 기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나에 대한 비판에 일일이 변명하느니 차라리 다른 일을 시작하겠다. 나는 최선의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최후까지 그렇게 할 결심이다. 결과가 좋다면 나에 대한 악평쯤이야 아무 문제 되지 않으리라. 만일 결과가 좋지 않다면 10명의 천사가 내가 옳음을 증언한다 해도 아무 효과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신념과 굳은 실천 의지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최상의 결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람만큼이나 강한 힘을 가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비판이 두려워 자신이 진정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성공 의지가 명확하다면 주위의 어떠한 비판에도 의연히 대처하고 언제든 그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신을 믿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잊은 채 열의와 열정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유혹에 쉬이 흔들리고 남의 언변에도 속아 넘어가기 쉬운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기계와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결단력을 갖고 온전히 자신의 일에 집중할 때 비로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탁월함은 꾸준한 습관에서 나온다. 싹 중에는 발화를 하더라도 이삭도 나오지 않고 꽃도 피지 않는 것이 있다. 또한 모처럼 이삭이 나와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것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살 때 신동이라 불려서도 30살에 가서 평범한 사람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뭐든지 시작했다면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노력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자성어로 자강불식이 있습니다. 오직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가다듬어 쉬지 아니하며 수양의 힘을 기울여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우 높은 학식과 덕행을 가졌거나 높은 관직에 있는 군자라도 이를 본받아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지혜와 품성, 도덕을 닦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으로 주역에서 자강불식은 스스로 노력하며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시간에 빨리 끝내는 공부는 뇌리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기교육 열풍이 뜨거운 우리나라이지만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영재들이 미국 아이비리그에 입학하지만 세계적인 기업을 창업한다거나 명성을 드높인 이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의욕 넘치던 패기를 끝까지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영재 소리를 들어가며 기대가 컸던 인물이 그저 평범한 성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거듭하다가도 중년에 이르러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겠다는 굳은 의지와 꾸준함으로 정진한다면 분명 원하던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탁월한 사람이라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이다. 즉,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좋은 습관을 빨리 받아들이고 나쁜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나태한 습관과 나약한 마인드를 꾸준한 습관과 무엇이든 해낸다는 자신감으로 바꾸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효율을 높이는 법. 동쪽을 향하는 자와 서쪽을 향하는 자는 서로 여정을 상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행로에서 선을 지향하는 자와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서로 상의한다 해도 의견이 일치할 리 없으니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가 같지 않다는 것은 활쏘기, 말몰기, 생황, 피리, 비파나 검은고 연주 등과 같은 것이므로 평소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면 그 일을 정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도모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을 잘 몰라서 무너뜨릴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자신과 뜻이 다르고 길이 다른 사람들, 즉 가치관과 삶에 대한 방향성이 다른 이들과 교류하는 데는 많은 이해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업과 유사하다거나 공통 관심사가 있다거나 인생관이 비슷하다거나 소통이 원활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의논해도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면 굳이 함께 길을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과 교류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이거나 성향이 전혀 다른 상대에게 의견을 묻고 함께 공동의 관심사를 추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그지글러는 독수리 떼와 함께 날고 싶다면 계속 칠면조 무리 사이에 끼어 바닥을 긁어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은 발전과 성공을 원한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삶의 지향점이 같으며 한 발 앞서가는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인간관계에 엮여 사람도 잃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 용의 턱 밑에는 거꾸로 난 비늘이 있어서 그것을 건드리면 경로한다고 한다. 임금에게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다. 흔히 급소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 급소를 건드리면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커다란 봉변을 당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강점을 갖고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이 먼저 보이면 괜히 지적하고 싶거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사이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거나 누군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 심히 부끄럽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린이란 왕의 노여움을 뜻하는 것으로 건드리면 반드시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시대 상황만 봐도 왕의 치부를 건드렸다면 당연히 그 생명을 보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 설득자가 왕의 영린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임금을 설득하거나 직위 보존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먹다 남은 복숭아를 준 죄라는 뜻의 여도지죄라는 고사에 소개된 내용으로 같은 행동이라도 사랑받을 때와 미움받을 때가 각기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원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한비자, 설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설득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영리는 왕을 설득하려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며 예로 든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왕에게 자기의 의견을 설득하려는 사람은 왕의 영림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공자는 충신이 되기 위한 변정의 5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혈간으로서 대놓고 말하지 않고 넌지시 돌려서 간한다. 둘째, 단간으로서 고지식하게 대놓고 간한다. 셋째, 강간으로서 납작 엎드려 간한다. 넷째, 직간으로서 앞뒤 가리지 않고 곧장 찔러 간한다. 다섯째, 풍간으로서 빗대어 말한다. 모두 여도지제를 잘 살펴서 상황에 맞는 처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때와 장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좋아하게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약점이나 치부를 건드리는 자들과는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당신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보다 그들 자신과 자신의 요구, 자신의 문제에 100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 사람의 치통은 중국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그 사람의 목에 난 종기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40여 차례의 지진보다 큰 관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미리 알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거나 들어주면 상대도 내 말에 귀 기울이며 관심을 가져줄 것입니다. 대인관계는 모두 기브 앤드 테이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나 생각을 남에게 먼저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하고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강한 영혼은 고난 속에서 태어난다. 공자의 문인인 원원이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같은 문화의 자공이 호화로운 차림으로 찾아왔다. 원원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어디 몸 상태가 좋지 않은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원원은 재산이 없는 자를 가난하다고 하며 학문을 닦았으면서도 그 학문을 살려서 실천하지 못하는 자를 병들었다고 한다라고 들었다. 나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병들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자공이 머뭇거리며 부끄러운 기색을 하자 원원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의 평판을 바라면서 행동하고 자기와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만을 벗하고 남에게 내세우기 위해 학문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인의를 내세워 간악한 짓을 하고 수레와 말을 장식하는 일들은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학문을 익혔다 하더라도 그 실천이 올바르지 못하고 도의를 벗어난다면 올바른 학식을 갖춘 자가 아니라 차라리 마음이 병든 자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가난해도 늘 학문을 갈고 닦으며 온정신을 배움에 정진한다면 삶의 철학과 깊이로 인해 힘들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안빈낙도, 즉 구차하고 궁색하면서도 그것에 구속되지 않고 평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가난에 구애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내적 평온과 온화함이 충만하기에 옛 성인들은 그 자체를 즐기며 누렸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생활 자체의 질적 수준을 비교한다면 결코 삶을 즐길 수도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헬렌 켈러는 쉽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강한 인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며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레 힘든 시련과 고통, 가난한 환경을 기꺼이 감내함으로써 더욱 강한 정신력과 통찰력으로 진정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들어오는 문이 같다. 화와 복은 같은 문으로 들어오고 사람이 이것을 초래한다. 또한 이익과 손해는 정반대의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해악을 부르고 해롭다고 여긴 것이 한편으로는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익과 해악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 화와 복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같은데 출입허가는 대부분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대물, 재물 등의 관계가 엮여서 순환하다 보면 막상 이익을 보았던 것이 손해가 되고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현자는 웃음에서 울음을 보고 발전에서 퇴보를 보며 삶에서 죽음을 본다고 했습니다. 양과 옳고 그름,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이 만물의 이치라는 것이지요. 세상사 영원히 절대적인 것도 없고 불변의 진리 또한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기륭화 복도 돌고 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서에서도 세 가지 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세 가지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나 사건을 두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넓게 바라봐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자신의 유불리를 성급히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송나라 시인 구양수는 자신의 주장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을 두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자연의 이치에는 변화가 있고 인간사의 이치도 늘 완전한 것이 아니네. 옳고 그름은 서로 바뀔 수 있고 버리고 취하는 것은 용단에 달려있다네. 그리고 회남자는 다음과 같은 글로 자기 주장을 강변하는 사람을 희롱했습니다. 천하의 옳고 그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옳음을 구하는 자는 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름을 배척하는 자는 그릇된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편한 것을 배척하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에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자기 합리화를 위한 것은 아닌지, 자신이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들이 결국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 선수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 유양이 편찬한 설화집 설원에서는 이익되는 바를 얻었으면 반드시 손해보는 바를 생각하고 이루는 것을 즐겼으면 반드시 허물어지는 것을 돌아보라 고 했습니다. 늘 평정심을 갖고 일상의 기륭화복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복이 찾아와도 환호작약 크게 소리 지르고 뛰며 기뻐하다 하지 않고 화가 찾아와도 통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굴곡과 애환의 연속이지만 이 또한 자신이 진정 원하는 복을 부르는 과정임을 깨닫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은 꾸준함으로 만들어진다. 직공이 너무 자주 자기의 일을 바꾸면 그 실적이 오르지 않는다. 장인이 자주 그 일을 바꾸면 만들어낸 작품이 좋지 못하다.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만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을 자주 바꿔서 충분한 경력을 쌓지 못하면 전문성과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성공으로 가는 길도 멀어집니다. 앞에서 소개한 멀티태스킹의 단점에서 알아보았듯이 이것저것 모두 해내려다 보면 오히려 뇌의 인지력이 떨어집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함으로써 더욱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야의 깊이를 더한다면 더 큰 성과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을수록 실속이 없거나 전문적인 깊이가 떨어집니다. 한 우물만 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샘솟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선택과 집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몰입해야 성공 가능성도 커집니다. 요즘은 어떠한 직종이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력과 전문 지식이 탁월하거나 경험적 노하우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어느 직장에서든 생존할 뿐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당당히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로부터 장인정신에 입각하여 분야에서 깊이와 더불어 작품의 탁월성을 검증받은 직공만이 장인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면 누구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서 성과를 내려면 그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사회에서 그저 그런 성과를 내는 조직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선택과 집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아들 숀 코비는 목표를 정하기 전 점검 사항으로 4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는 재능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는 열정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내가 돈을 벌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는 필요에 대한 것입니다. 넷째,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양심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 그 일에 대한 필요성과 양심에 부합된 분야에서 집중과 전념을 통해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깨도 물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